어젯밤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용이 좋다는 뉴스에 시장이 환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애플, 아마존 같은 기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경제가 튼튼하다는데 왜 주가는 불안해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출근길 5분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시장은 엇갈린 신호에 충돌입니다. 한쪽에서는 강한 고용이라는 긍정적 펀더멘털이, 다른 한쪽에선 사상 최대 부채라는 리스크와 AI주가 피로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오늘 코스피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강한 고용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10월 미국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를 피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계속 사람을 뽑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건 코스피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은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나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이 잘 팔릴 수 있다는 뜻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이 강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된다는 뜻이죠. 이는 금리에 민감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나 바이오 섹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 강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AI 열풍을 이끌던 애플, 아마존 등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올랐다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입니다. 이제 시장은 AI의 꿈만 먹고 자라는 단계를 지나 그래서 이 비싼 가격을 정당화할 실적을 낼 수 있어?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코스피의 가장 즉각적인 위협입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과 AI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미국 기술주를 쫓아 함께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처럼 대장주인 엔비디아나 아마존이 흔들리면 이들을 따라가던 국내 반도체 주식들은 더 큰 폭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 깔린 그림자 리스크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18.59조 달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연체율은 낮지만 신용카드 빚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 빚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등 미국 소비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모든 국내 수출 기업들의 장기적인 수요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신호 속에서 그래서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강한 경제와 비싼 주가 그리고 높은 부채가 충돌하며 시장은 묻지마 상승 단계를 끝내고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고용이 강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낮아졌고 기술주 랠리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헤드데스크가 제시하는 오늘의 자산 가이드라인입니다. 글로벌 주식 AI의 꿈만 보고 QQQ 비중을 늘리기엔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아닌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고용 호조로 인해 JPM 같은 은행주나 고금리의 강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섹터로의 분산 투자를 고려할 때입니다. 국내 주식 단기 조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기술주 조정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섹터의 차익 실현 압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네이버, 카카오 등 성장주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점은 현대차 등 수출주의 긍정적이나 부채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 및 현금 고용이 강하다 금리 인하 멀어졌다는 공식이 재확인됐습니다. 이는 현금이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임을 의미합니다. 장기채의 매력은 다시 낮아졌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국채나 MMF, 고금리 예금을 통해 실탄을 확보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합니다. 출근길 5분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